청탁들이 부정청탁 방지법, 김영란법 시행으로 비상입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해오던 것들이 이젠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당서기를 단장으로 한 호치민 경제교류단이 대구를 방문해 경제교류 가속화를 다짐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가 선임 과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수성아트피아 신임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자체마다 난립한 과수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진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4분쯤 경주 인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뿐 아니라 대구와 칠곡, 성주 등 경북에서도 큰 진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보다 규모가 더 큰 데다 이번에는 내륙에서 발생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 7시 44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대구에서는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등 5초가량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 지진으로 대구와 칠곡, 성주 등 경북 지역에서도 땅과 건물 등이 흔들렸다는 신고 전화가 119 소방본부에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는데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소 피해나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7월 5일 울산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것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지진 순위로 보면 1978년 이후 5위 안에 드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동을 크게 느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추가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진동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4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대구에서는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등 5초가량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 지진으로 대구와 칠곡, 성주 등 경북 지역에서도 땅과 건물 등이 흔들렸다는 신고 전화가 119 소방본부에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는데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소 피해나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7월 5일 울산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것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지진 순위로 보면 1978년 이후 5위 안에 드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동을 크게 느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추가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진동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양관이었습니다. 지진 관련 소식은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우호 협정을 맺은 베트남 호치민시와의 교류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두 도시는 경제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내년에는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의 딘라탕 당서기를 비롯해 공무원과 기업체 대표 등 경제교류단 50여 명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5월 대구시와 호치민시가 우호도시 협정을 맺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와 호치민이 서로 우호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가 양도시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이렇게 믿고 이들은 대구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지역기업 40여 개사와 함께 대구 호치민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는데 지역의 IT, 물산업, 교통 인프라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구 기업의 베트남 투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8,100만 달러로 중국, 미국에 이은 3위로 중요 경제 교역국입니다. Chúng tôi luôn luôn sẵn sàng tạo một điều kiện là tốt nhất để hỗ trợ giúp đỡ các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đến đầu tư tại thành phố. Và đặc biệt là đối với Daegu là hai cái thành phố chúng ta ký kết nghĩa ký hợp tác thì chúng tôi càng phải tạo điều kiện và hỗ trợ nhiều hơn. 대구은행도 2년 전 호치민 사무소를 연대 이어 지난 7월에는 호치민 지점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등 베트남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내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내년에 열리는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두 도시 사이의 문화 교류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치민시와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 관련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수성구 의회가 선임 과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수성 아트피아 신임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수성구청장은 의회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임 수성 아트피아 관장으로 선임된 김모 씨가 전임지에서 2차례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아 도덕성 논란이 일었지만 주요 면접위원들은 이를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알고도 몰랐다고 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지원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구의원들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해놓고는 신임 관장의 주요 전력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심사위원을 대구에서만 폐쇄적으로 구성한 건 과정상의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성 구의원 5명이 뜻을 모아 발의한 수성 아트피아 관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2번의 정회와 표결 끝에 채택됐습니다.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면접 시간이 특정 지원자에게 편중되고 클래식 이외의 분야 출신에게 노골적인 회의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인맥에 대한 질문도 여과 없이 했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수성 아트피아 관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임 관장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내정설까지 불거졌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수성구청장은 강행 의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정당한 구청 산하 기관장의 선임 문제가 특혜 의혹을 넘어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수성문화재단은 수성 아트피아 직원 2명을 겸직 허가 없이 출강을 하며 근무지 무단 이탈, 허위 출장, 수당 부당 수령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관장 등 상급자는 출강을 하면서 직원들의 출강을 원천적으로 막아 생긴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수성문화재단은 재심에서도 이들의 요구를 기각하고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28일 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대학가에서도 그동안 묵인되어 오던 많은 관행들이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게 돼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당장 다가온 하반기 취업 시장을 앞두고 대학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자는 마지막 학기에 관행적으로 수업에 빠지더라도 학점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위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사실은 취업 상황 때문에 조기 취업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재량권을 가지고 레포트를 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학점을 주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교수들의 외부 강의료나 자문료도 제한을 받고 스승의 날이나 졸업 등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단체 선물이 5만 원을 넘겨선 안 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마다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학점 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동 강령이라든지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이제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초창기에는 아마 서로가 좀 많이 그 세밀한 부분에서는 좀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용 대상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예교수나 겸임, 시간 강사는 제외됐지만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 초기 여러 혼란이 예상되지만 교수와 학생 사이에 바람직한 사제 문화 형성 등 대학 사회의 일대 변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 있는 모 반도체 부품 기업의 대주주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전범기업 명단에 올라 있다며 대구시가 입지 보조금 등으로
49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기업 유치 과정을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도 요구했습니다. 네, 지진이 다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와 가까운 곳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인데 경관 훼손은 물론 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에 따라 직원 사택 용도로 내년에 완공 예정인 경주시 진현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730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가 11층에서 최대 14층까지 고층으로 건설되면서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불국사가 아파트 단지와는 불과 900여 미터 정도로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유네스코가 되어 있는 불국사에서 그런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봤을 적에는 정말 맞지 않는. 석굴암이 있는 토암산 국립공원의 경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불국사업 일반 상가 지역은 6층까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바로 인접한 아파트 부지는 고도를 제한하지 않아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건설업체 측이 또다시 2차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더 이상의 고층 아파트 건설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2차 고층 아파트 신청은 반려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아파트 단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심의를 거쳐 층수도 당초보다 낮춰서 짓고 있다며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청지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층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앞으로도 불국사 일대 구정동의 고도 제한을 전반적으로 완화해 줄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강경파 10명이 빠진 가운데 온건파 16명이 거수로 해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경파는 제2의 투쟁위원회를 발족하되 지금까지 사용해온 명칭을 그대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투쟁위는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가 사드배치 최적지로 발표된 뒤 2개월 만에 해산됐습니다. 김은규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오늘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면담하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사드 정책에 따른 김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내 지역 간 갈등 해소에 도지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김천시와 성주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논란 이후 중국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대구공항으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중국에서 오는 전세기 한 대에 185명 정도가 탑승했지만 이번 달에는 승객이 40~50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공항을 통해 대구로 들어오는 중국인 전체 관광객도 한 달 평균 6~7천 명 수준에서 이번 달은 2천 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발생한 지진은 규모 5.9로 확인됐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도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대 과일 생산지인 경북에는 과일 브랜드만 800개에 이르는데요. 경상북도가 이 가운데 품질이 뛰어난 과일만으로 하나의 브랜드로 출시해 FTA에 따른 위기 돌파에 나섰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수확철이 다가오면 농민들은 과수 재배, 포장, 유통에 이르기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선별 다 해가지고 작업을 다 해가지고 이거 뭐 상해 이 상해가 나은가 저 상해가 나은가 뭐 차이된 거 이래 하려고 하면 고민도 하고 했는데. 경상북도의 난립한 과수 브랜드만 800개.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보다는 정작 농민들끼리
과수주산지 시군 간 제살 깎아먹기 경쟁만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 최대 과수산지인 경상북도가 도 단위의 통합 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통합 마케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뛰어난 과일을 공동 선별한 뒤 데일리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역 마트를 통해서 판매해본 결과 전년 대비 약 30% 정도 증가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두와 복숭아, 사과를 시작으로 올해는 포도로 확대해 수출 경쟁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전략적인 수출을 통해서 FTA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일 시장을 세계 동남아 시장부터 선점하는 그런 집중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FTA 무한 경쟁 시대에 경상북도가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통합 마케팅을 통해 과수 산업의 위기를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조금 전 발생한 두 번째 지진은 규모 5.9로 확인이 됐는데요. 같은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휴대전화가 되지 않는 등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대구시 남구청 행정 전산망에 이상이 생겨 각종 서류 발급과 인터넷 사용 등이 중단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구청 측이 복구반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정상화했는데 부품이 노후에 통신 과부하를 분산시키는 스위치에 이상이 생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의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2,868명 가운데 9.9%가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직계 비속 17,689명 가운데 4.4%가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직계 비속의 이 같은 병역 면제 비율은 일반인 면제 비율보다 29배나 높은 것으로 보통의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유덕을 추모하는 도산서원 추계 향사가 오늘 도산서원 상덕사에서 열렸습니다. 도산서원 향사는 500여 년간 계승되어 민간 차원의 최대의 제향 행사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 두 차례 열립니다. 도사서원은 사흘간 치르던 향사례를 이틀로 단축하고 야간 봉행을 주간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여성의 상덕사 출입도 허용하는 등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 맞춰 유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대구 경북 응시생은 5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재학생은 2,800여 명 줄어든 반면 재수생은 200여 명 늘어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대학 정원은 3만 7천여 명으로 수험생 대비 정원의 단순 비율은 1.1대 1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전국의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위험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문경과 예천, 청송, 군위 등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봉화와 의성 등은 4등급, 상주와 안동, 영양 등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고령 운전자 10,000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북이 1.62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고 대구는 0.65명으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5월 17일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상태에서 부산행 시외버스를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시외버스 기사 51살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외버스 회사 역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업체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토요일 이승엽의 한일동산 599번째 홈런에 힘입어 NC에게 승리한 데 이어 8위에 올라섰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